안녕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나눗셈 배워봤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5학년 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배워봤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이 직육면체의 요 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모서리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런 것들은 면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모서리들끼리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그렇죠, 꼭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 모서리 같은 경우는 뒤에 안 보이는 것까지 있죠. 물론 꼭 뒤에 보이는 꼭지점과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표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 지금 뭘 했죠? 그렇죠. 바로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그린 거였죠.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해서 입체적인 모양을 살려주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직육면체의 겨냥도 라고 하죠. 자,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그럼 이번 시간 각불과 각기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물건의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림이 총 7가지 각자 다른 모습의 물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우리가 이 7가지 물건을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으로 분류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분류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입체냐 평면이냐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가, 라, 바, 마 이렇게 가, 라, 마, 바는 입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 다, 사 이렇게는 평면도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나요? 자, 그 다음에는 위에 입체도형에서 여기서 말하는 입체도형은 가, 라, 마, 바 이렇게 있었죠. 근데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가와 마 같은 경우는 위에, 아래, 옆에 어디 면에 보더라도 평면인데 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라와 바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이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은 바로 가, 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입체도형을 한번 분류해 볼 거예요. 자, 역시 분류를 할 때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면이 평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 가, 나,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평행한 두 면이 적어도 한 쌍씩은 있지요. 마 같은 경우도 요거와 요거, 나 같은 경우도 요거와 요거, 가 같은 경우도 요거 혹은 요거 그리고 마지막 요거까지. 그렇다면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은 가, 나, 마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어느 모습을 보아도 평행한 것이 없는 것은 다, 라,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의 특징을 한번 말해볼까요? 가, 나, 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평행한 두 면은 그렇죠. 합동인 걸 알 수 있었죠? 가 같은 경우 사각형이 같은 합동이었고 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합동이었고 마 같은 경우는 오각형이 합동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밑에 나와 있듯이 이런 모양의 입체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각기둥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봤던 대로 한번 각기둥을 모두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가를 살펴볼까요? 가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이 일단 평평하죠. 그리고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 같은 경우는 서로 평행한 두 면.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그치, 이거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 모양이 두 개가 평행하고 합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각기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이렇게 여기 합동이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각기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기둥은 될 수 있지만 각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라는 모든 면이 다각형이고 이 두 면도 합동이고 평행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 역시도 각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 같은 경우는 평행한 두 면이 없어서 우리가 기둥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4번 살펴봅시다. 각기둥의 겨냥도를 완성해 봅시다인데요. 겨냥도에 대해서는 작년 2학기 때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통해서 배워봤었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입체도형의 겨냥도를 그릴 때 눈에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한번 이 겨냥도를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밑에는 눈에 보이는 모서리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저 뒤에 숨어있는 모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밑에 이 입체 도형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면은 실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알아봅시다. 여기에 지금 세 입체도형이 있어요. 세 입체도형이 있는데 각기둥에 색칠된 이 두 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렇죠. 서로 평행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렇죠. 합동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각기둥에 색칠된 두 면은 나머지 면들과 어떻게 만날까요? 자, 이 입체도형을 완전히 옆모습을 살펴보면 요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한 옆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면 요 색칠된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색칠된 요 면들과 옆에 있는 요 면들은 어떻게 만날까요? 그렇죠.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한번 이걸 살펴볼까요? 각기둥에서 면, 기역, 니은, 디귿과 면, 리을, 미음, 비읍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밑면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면?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여기 있는 이 밑면을 영어로 하면 베이스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는 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면이라는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혹은 기본이 되는 면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면과 밑에 있는 면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각기둥에서 밑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평행해야 되고 서로 합동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갖추고 있어야 밑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장 6번. 각기둥에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기둥에서 두 밑면을 먼저 찾아서 색칠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밑면을 다 칠해봤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이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입체도형 여기 각기둥에서 밑면은 합동이고
평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면들도 밑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밑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어 이야기를 하면서 베이스 라인이라고 한 거, 베이스 플레인이라고 한 거 기억하나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되는 면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친다면 나머지들은 이 각기둥의 옆면이 된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이거를 옆으로 누이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밑면이 되고, 이 밑면이라는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옆에 것들은 그렇죠, 옆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접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각기둥은 다른 것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밑면은 우리가 기준으로 되는 면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로 돌아와서 각기둥에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은 각각 몇 개일까요? 가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셋 개까지 해서 옆면이 3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거 2개, 그리고 뒤에 있는 것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여기 있는 오각기둥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 하나, 둘, 셋, 그리고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기 전에 이 두 밑면과 만나는 옆면, 이 옆에 있는 옆면들은 전부 다 어떤 도형이었을까요? 이거는 전부 다 그런데, 그렇죠, 직사각형인 걸 알 수 있었죠? 자, 여기 색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여기도 직사각형, 여기도 직사각형, 그렇죠? 전부 직사각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각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 중요하겠죠? 자, 그럼 그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봅시다. 각기둥에서 면, 기역, 리을, 미음, 니은과 면, 니은, 미음, 비읍, 디귿, 그리고 디귿, 비읍, 면, 디귿, 리을, 비읍, 리을, 기역, 요 같이 두 밑면과 만나는 면, 두 밑면과 만나는 이 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합니다. 아까 잘 들었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밑면과 옆면은 어떻게 만난다고 했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죠? 수직.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옆에서 보면 요게 밑면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난다고 했죠?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옆면은 모두 어떤 도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든 옆면은 직사각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워봤으니까 7번 각기둥을 보고 밑면과 옆면을 모두 한번 찾아서 써볼까요? 밑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있겠죠?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자, 그 다음에 옆면들
옆면들 요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면, 기역, 미음, 비읍, 니은.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면, 리을, 이응, 미음, 기역. 이렇게 옆면이 총 이 각기둥 같은 경우는 옆면이 총 4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수업 잘 들어보았나요? 자, 그럼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운 각기둥 하나를 그려보도록 해보겠어요. 자,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밑면과 옆면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밑면은 선생님이 밑에 있는 면이라고 했죠? No! God, please, no! No! 아니라고요? 맞아요. 아, 역시 속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여기 있는 밑면은 밑에 있는 면이 아니라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합동인 두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우,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말한다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옆면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이 한 쌍의 밑면과 옆에 있는 면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옆면은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먼저 밑면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었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밑면과 수직. 그 다음에 옆면은 모든 옆면은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바로 모든 옆면은 직사각형이었어요. 모든 면은 직사각형. 아주 잘했어요. 자, 이 오늘 배운 것 중에 2가지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거 잊어먹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각기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꼭 복습 잊지 말고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